안녕하세요. 6월 16일 이른 아침에 영상을 오프닝이 될 것인데요.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0.75%의 자이언트 스텝, 거인의 걸음걸이의 인상이냐, 빅스텝 0.5%의 인상, 그 두 가지 어느 것이든 일단은 저는 FOMC의 금리 인상 일정이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호재성의 그러한 시기가, 호재의 시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의 새벽 1시 반을 지나고 나서 나스닥이 현재 220포인트, 그리고 다우존스가 244, 다우존스 0.8%, 나스닥은 2%대의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유럽의 시장은 1%, 1.2, 1.38, 1.64 강보합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준 의장은 0.5% 예정된 그러한 스텝으로 7월 말, 그렇다면 5월, 6월, 7월 0.5%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어질 거다. 어쨌든 2022년 올해는 금리 인상의 그러한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물가는 잡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자이언트 스텝 0.75%라든지 1%라든지 어느 이제 일부 분들은 그렇게 아무 말 되지 않지 하듯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진적인 그러한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최근에 이제 미증시 급락으로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라 보면은 0.75, 1%에까지의 상승을 예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와 같은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확률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며칠 전부터 언급을 드렸죠. D-1. 바로 마감일 첫날에 가장 장중의 저점이라든지 매수할 기회는 충분하다. 따라서 FOMC 일정이 맞춰지면 순간이 바로 호재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기업적인 환경을 그럼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 개선을 마친 HLB 생명과학의 신약의 성과로 증시 한파를 돌파할까? 이런 기사가 좀 창피스럽기도 하죠. 신약의 성과는 여전히 이제 매출 흑자 전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빚을 얻어서 돈 들여서 열심히 성장시킨 기업을 돈 주고 사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근본적인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올렸다,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창피한 모습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면 못할 것, 물론 이러한 것마저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의 공부한 사람이고 그렇다라면, 경제에 조금 있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죠. 빚을 내서 좋은 기업, 열심히 살린 기업을 사들여서 내 기업으로 만들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한 단계 도약을 했다는 평가,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리보세란이 가난글로벌 3상에서 유효성 지표를 충족을 했습니다. 기대감에 지난달 5월이죠. 나란히 HLB와 생명과 급등을 했고, 400억대 영업이익에
내는 의료기기 업체를 인수를 해서 HLB를 이어서 생명과학 또한 2022년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증시급락 악재 속에서 기초 체력을 확보해서 근본적인 기업의 가치가 한 단계 올렸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거시기합니다. 전 세계를 뒤엎은 미국발 증시 충격 속 41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HLB와 HLB생명과학 이 시기 신약 개발 성과를 앞세워 주가 반등을 노리고 있다. 최근 지속된 큰 폭의 증시 하락에 당장의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핵심 파이프라인의 이 리보세라닙과 재무구조 개선 결실 연내에 빛을 볼 수 있다는 이유. 제가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죠. 2월 29일경인데 올해에는 반드시 HLB를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한 것이 바로 임상의 모멘텀 그리고 올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매출권이죠. 그렇지 않으면 HLB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FA를 인수를 하면서 흑자 전환에 물꼬를 틀었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LB와 생명과학의 주가는 전일 대비 3.8%, 2.8% 하락한 채 15일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에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가 빠졌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과 공격적인 긴축 우려 등의 연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 중인 국내 증시 여파를 피하지 못한 모습이다. 높은 변동성에 유독 대외 변수 취약성이 두드러진 제약바이오 업종은 최근 미국발 악재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종 투심의 대표로 꼽히는 켈록스 헬스케어 지수는 최근 연일 하락. 지난 10일 대비 200포인트 마이너스 6.6% 가까이 떨어진 상태이며 이날 두 회사의 주가 역시 전체 업종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락이 컸다는 소리죠. 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3일째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인 가운데 HLB와 생명과학 양사 주가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하락폭을 보이거나 전일 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미국 물가지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 13일 HLB와 생명과학의 주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2.54%, 3.64% 떨어졌지만 지난 14일엔 오히려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HLB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모멘텀이죠. 항암제 리보세라닙 개발 성과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HLB는 지난달 12일, 5월 12일 리보세라닙과 중소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감넬리주맙의 가남 글로벌 3상에서 1차 유효성 지표인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존 가남 1차 표준 치료제인 글로벌 제약사 넥사바 대비 우월한 효과 기대감에 HLB 주가는 지난달 1일 31,000원에서 26일 장중 53,200원을 기록하는 등 급등을 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국내 판권과 유럽, 일본 지역 일부 수익권을 보유한 생명과학의 주가 역시 같은 기간 9,315원에서 18,800원으로 껑충 튀게 되었죠. 이 한풀 꺾인 상승세 현재 양사 주가는 정점 대비 30% 이상 낮아진 상태이며 그러나 신약개발기업 본연의 가치로 부양해둔 주가가 장기화되는 업종 주가 하락 속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13일 최종 집계된 HLB생명과학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일반 공모 청약의 모집금액 407억 원의
100배에 달하는 4조 1079억 원의 자금이 몰리며 성공으로 마쳤습니다. 회사 역시 대외 변수로 인한 최근의 낙폭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이미 끌어올려진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추가 성과를 통해 재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HLB 그룹주를 가지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해온 수익성 이슈를 올해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HLB는 지난해 말 FA를, 생명과학은 올해 5월 AIM을 인수를 했고, 양사 모두 의료기기 업체 인수를 통해 사업 범위를 신약 개발에서 헬스케어 사업 전반으로 확장하는 한편 수익성 기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지난해 기준 FA와 AIM은 나란히 4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둬들인 기업이고요.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인 상황이었었고, 올해는 조금 영업이익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HLB는 FA 인수를 통해 지난해 2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상태, 일단 1분기 매출만으로 말입니다. 7월 말 또는 8월 중순경 이전에 HLB와 생명과학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8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생명과학 역시 AIM 인수를 통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고요. HLB 그룹 관계자는 항암신약물질 리보세라닙을 필두로 한 파이프라인 확장, 그리고 상업화, 재무구조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올해 두 가지 전략 모두 성과를 낼 것으로 임상의 모멘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이죠. 기업의 근본적 가치가 한 단계 올라서 있다라고 판단 중인 만큼 주가 역시 그 가치에 따라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187, 200포인트에서 좀 밀렸네요. 다우존스는 161. 어쨌거나 오후 5시까지는, 새벽 5시에 뉴욕 증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일 HLB는 마이너스 3.84%, HLB 제약 4.64, 생명과학 2.82, 테라퓨틱스 5.36, 노터스 9.96, 노터스 한번 보겠습니다. 11선도 무너지면서 여전히 투자 경고가 이어지면서 21선을 향하지 않을까. 이제 거래량이 많이 311, 노터스 313만 주인데요. 여전히 거래량은 많은 것 같습니다. HLB 그룹주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1시 44분, 대략 3시간 조금 더 남은 상황에 연준이 의장의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 조용한 빅스텝으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FOMC 금리 인상 회의가 맞춰지고 져가고 있습니다. HLB 오늘 공매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HLB가 14만 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생명과학의 공매도는 3만 7천 주요. 바로 이렇게 많이 큰 공매도의 물량이 보여지지 않고, HLB는 현재 14만 주 공매도는 최근 이틀보다는 6만 주 정도가 늘어나 14만 주의 공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평균가는 35,345원, 종가 35,100원, 최저리 픽싱의 가격보다도 더 낮아진 주가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2-3시간 정도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5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한 만큼 그것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 부분은 안 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보면서 HLB는 오늘 최종적으로 64,000주 외국인 수급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HLB 제약 14,000주 정도, HLB 생명과 외국인들 오늘 35만 8천주가 늘어났습니다. 대차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대차는 39,000주, 상환이 58만 5천주 상환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대차 잔고는요 1320 미만 주 정도까지 이렇게 최근에 1400만 주까지 HLB 생명과학의 대차 잔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프로그램으로서는 97,000주가 들어왔었고요. 장중에 수급을 보면은 HLB 생명과학 13만 주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HLB 생명과학이 마치 35만 8천 주를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대차로 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 상환은 이루어져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는데 97,000주 그런데 어쨌거나 외국인의 변동은 35만 8천주 늘어나서 현재 생명과학은 외국인 지분이 5% 477만 8천 566주에 해당이 됩니다. HL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의 모습 여전히 현재가 글로벌 시장과 함께 저점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오늘 새벽에 이제 FOMC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시장 목요일 큰 폭의 반등이 나올 것인지 현재 다우존스는 171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185포인트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90.5원 1300원이 5원 정도 0.5원 정도네요. 어쨌건 10원만 오르면 1300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금값이 1.28% 상승하고 서브스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에 121달러였었는데 현재 117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상승하고 있고 오늘 목요일 시장 우리 시장 그동안에 마음 졸였던 그러한 것이 미 금리 인상의 원활한 인상,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인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반등의 기회로 모색하는 그러한 목요일 시장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이른 아침 즐거운 하루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목요일 오후 3시 반에는 좋은 우리 시장의 마무리 그리고 HLB와 HLB 그룹주 모두 강한 양봉으로 마감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